오늘 강의 주제는요, 그 책 중에 그 퓨처 셀프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책을 뭐 팁으로 해서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강의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뭐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일부 단계별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자, 이 강의가 아니더라도 제가 수업 중에 제가 중간중간 핵심적인 얘기는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또 듣게 되면 여기서 또 이야기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퓨처 셀프가 뭐냐? 딱 핵심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세우고 그 꿈을 현실로 가져와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실천력을 발휘하라,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갑자기 연 1억 벌던 사람 보고 당신 연 10억 벌도록 해보세요 라고 하면 갑자기 당황합니다. 내가 1억에서 갑자기 10억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나오지 당황하지 않을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꿈이 작기 때문에 작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꿈이 크면 또 큰 만큼 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점은 있죠. 너무 현실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으로 거론될 수는 있는데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 꿈이 현실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저자가 말하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꿈이 크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지금까지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생활의 리듬, 하는 일들을 싹 바꾼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꿈을 목표로 해서 내 기존에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행동을 현실에 맞춰가지고 잘 되면 나중에 큰 꿈을 세울 것인가? 이제 이 차이인데 어느 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자, 그래서 내용입니다. 미래와 연결짓기. 그러니까 미래가 아무리 큰 꿈을 세워도 그 꿈이 현재에 나와 묻어나야 됩니다. 맞죠? 질문하기. 내가 질문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꿈을 크게 세워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회장님이 50억 번다. 어떻게 하면 50억을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50억을 벌 것인가?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내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인가? 계속 어떻게 하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것인가? 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하기. 그 다음에 집중과 몰입. 상상은 이거거든요. 비전하고 똑같은데 미래에 내가 실제로 된 것처럼 계속 그거를 상상하다 보면 실제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를 속인 거죠. 어떻게 보면 뇌는 잘 속거든요. 뇌를 속인 상태에서 실행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많이 상상하고 있는 게 큰 잠실 체육관을 가득 메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강연과 함께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걸 제가 상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모습이 여기 해당되고 거기에서 결국은 집중과 몰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내가 되는 7단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자 한다면 자, 어떻게 되느냐?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그렇죠. 나의 가치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꿈에 달렸다. 그래서 내가 항상 했던 말은 나의 가치는 뭐의 가치다고요? 꿈의 가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죠? 자, 저는 이 퓨처 셀프라는 책을 제가 알고 그냥 사서 읽은 게 아닙니다. 어떤 다른 분이 제 강의를 듣고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똑같이 이야기하는 책이 있어요 해서 추천을 받은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미래의 꿈과 연결해서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의 꿈과 연결해서 현재의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요. 제가 목적이라는 말을 무진장 많이 하죠. 의미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의미, 목적과 의미 다 뭐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바로 이타심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걸 이타심으로 생각하고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끈기를 이끌어내거든요. 예, 그게 없다면은 그냥 세우고 목표를 이루려고 하다가 좀 안 되면 뭐 그만두지 뭐.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이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해보세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나라가 독립이 안 됩니다. 너무 강적이라서 하다가 뭐 대충 하다가 안 되면 그만하지. 그런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합니까? 아닙니다. 나라를 구할 때까지 합니다. 그 정신이 바로 목적입니다. 왜 자꾸 이제 목적을 들먹이냐면 그냥 내가 돈 좀 벌려고 합니다. 이거 하고 내가 이룬 꿈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려고 할 때 제 책을 읽거나 제 강연을 듣고 그분이 자살을 안 할 수 있으면 저는 제 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거는 뭡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목적이 뚜렷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최순실 맞죠? 예. 최순실하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최순실 말고요. 예쁜 드라마 최진실 맞습니까? 네. 그 드라마.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최진실 아닙니까? 드라마 자살 맞죠? 맞죠, 최진실. 그 딸이 지금 있죠, 그죠? 네네네. 내가 말하고 싶은 최순실이 아니고 최진실이가 내 강의를 듣고 나한테 상담을 받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참 오지랖도 넓다.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오지랖도 넓다. 별 생각을 다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진실이가 야구 조성미하고 네 해가지고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면서 자기 동생도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유전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건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환경적인 영향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 진실을 누구한테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그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로이 바우마이스트라는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현재의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의미가 생긴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죠? 현재의 사건은 미래의 결과와 연결되어 있다. 똑같은 의미죠. 결국은 내 꿈이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꿈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하고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자, 이분도요. 할 허시필드라는 사람인데 유익한 결정을 내리는 첫 단계는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먼저 생각하고 일어나는 사람하고 오늘 또 출근해야 되나? 힘드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자, 꿈이 실제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50억이 지금 달성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꿈을 떠올리는 경우가 바로 긍정 모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희망이니까요. 된 건 아니지만. 불행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 꿈을 세울 때 크게 세우지 낮게는 안 세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기대하게 만들고 희망을 갖게 만든다. 저도 이런 걸 많이 해봤거든요.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다 대학생이 돼서 다 나가 있었고 또 크니까 그런 걸 안 하지만 항상 어릴 때 항상 했던 게 뭐냐면 주말을 기대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주말을 기대하게끔 만들려면 뭘 해야 될까 해보니까 그죠? 뮤지컬이나 영화나 그죠? 이렇게 뭔가 휴가나 이런 거를 일찌감치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나도 기다려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기다려질 때 그 설렘이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저는 이 꿈에서 여러분이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의 나와 연결될 때 일시적인 만족을 절제하고 교육, 건강, 인간관계에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말했으면 일시적인 만족, 이걸 벗어날 수 있다. 이 쾌락주의죠. 자, 그래서 또 다른 분이요. 뭐라고 했냐면 댄 슬리번이라는 사람이 현재를 더 나아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를 더 크게 설계하는 것이다. 자, 한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연관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재 행동은 미래의 나에게 손실이 되거나 투자가 된다. 자, 그래서 손실이 되면 안 되겠죠. 손실을 주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되고 투자가 되는 행동을 하면 미래의 나는 부유해진다. 그래서 내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말을 제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의 내 생각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의 내 생각이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이제 이해 쉽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점쟁이는 아닙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점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칩니까? 바로 딱 노트 내가지고 매일 많이 생각하는 키워드를 거기에 한번 노트에 써보세요. 하면 그게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왜? 지금 현재 생각을 많이 하는 걸 적었으니까요. 그 생각이 곧 나의 미래가 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주 적어봅니다. 혹시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런 게 해봐야 내가 해봄으로 해서 내가 목표에 집중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이 돼요. 안 하면은 그냥 멍해지거든요. 그럼 시간이 좀 있어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어요. 근데 그걸 딱 하고 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다 하면서 딱 그게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미래의 것을 내가 현실로 만들어야 되니까 현재 나와 미래의 나와 연결고리 역할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몇 가지 던지겠습니다.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래서 무한히 이제 상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잘 되어 있는 나를 상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을 한번 들뜨게 만들어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또 무슨 일에 전념할 것인가? 조금 제가 그냥 잘 살아야지 이런 목적 없이요.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만 했을 때는 한 55세 되면 그냥 월세 따박따박 나오게 만들어 놓고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놀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되겠다. 아주 편안하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일은 완전히 이제 접어두고 그냥 여가 생활을 즐기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은퇴자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와서 들은 얘기도 있고요. 예. 울산에서 내노라는 많은 또 부자분들이 은퇴하고 나서 65세 은퇴하고 나서 돈은 많은데 해외여행도 다 가보고 해보고 싶은 거 많이 해봤는데 한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사는 게 뭔지 하면서 그렇게 우울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줄 때 왜 그랬지? 저는 그날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이 먼저 가보고 나서 이 길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 답을 먼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왜 불행한가? 자, 뭐냐면 사람은 날로 성장할 때 행복을 느끼지 고인물이 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금메달을 땄습니다. 나 금메달 땄어요. 어떤 분이 했습니다. 그럼 그 금메달의 그 기분이 김연아가 금메달 따고 그죠? 야구선수가 금메달 따고 축구선수 금메달 따도 그 기분이 계속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메달이 언제적 얘기인데 금메달 얘기입니까? 다 잊혀집니다. 본인도 잊혀져야 되고 본인은 못 잊으면 그건 소처럼 되새김질하는 거고 사람들에는 다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 그 사람을 금메달 이렇게 안 보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또 다른 뭔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꼭 이루었다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매형이 조금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그 매형이 기계를 안 팔았었어요. 기계가 한 2억 갔었는데요. 정밀기계라고. 돈이 없었거든요. 근데 보험을 해약을 했지 그 기계는 안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큰 실수였죠. 어떻게 보면. 보험을 해약을 안 했어야 되는데. 돈 급하다고. 보험을 해약하고. 자, 아무튼 그래도 그게 희망이었던 거예요. 본인한테는. 나는 나아서 다시 회사를 차릴 거다. 왜냐하면 30년 가까이 회사 생활 30년 맞죠? 30년 가까이 하다가 30년까지는 아니군요. 한 20몇 년 하다가 나와서 사업을 했는데 한 5, 6년 만에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알거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다시 또 사업을 했거든요. 다시 사업을 했는데 한 1, 2년 만에 몇 배가 돼버렸어요. 크게 또 성공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암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실패하는 것도 봤고 다시 사업을 일으키는 것도 봤어요. 그 단칸방에 유일하게 둘째 누님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내 어릴 때 거기 가서 많이 잡고 족하더라고. 그리고 그 좋은 아파트를 팔고 다시 단칸방에 5, 6명 이렇게 누워서 그 잤던 방도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1, 2년 만에 한 100 몇 평의 주택을 2층짜리를 사가지고 또 그 길을 또 가서 잤거든요. 그만큼 오르락내리락 하더라고요. 오르락내리락. 결국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으니까 사업은 돼요. 건강을 못 돌본 거죠.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 질문을 던져보면 질문은 뭐예요? 답을 찾거든요.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려면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어떤 질문도 괜찮아요.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나 스스로에게 자꾸 답을 찾아요. 내가. 그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미래의 내가 되는 방법. 프리드리히 니체가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든 견뎌낸다. 네. 죽이지 못할, 그죠? 고통은, 그죠? 시련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성장시킨다라는 말도 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우리 이거 생각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남들이 사니까 사는 거지. 생각하기 쉽지. 과연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건 너무 내가 좀 보잘것없는 그런 생각이더라고요. 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부자가 된다? 그러면 나만 부자가 되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부자를 만들어줘야지. 내가 행복하다. 나만 행복하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나만 깨달음을 얻나? 또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 혼자의 이 주관적인 게 아니라 바로 객관적으로 납득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힘을 얻습니다. 그래야만 포기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자, 빅터 프랭클이 말했습니다. 로고 테라피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개인의 발전과 정신적 건강의 질은 미래의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의미를 갖는 데 비롯된다. 자, 인간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반드시 미래에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자, 이분이 아우슈비츠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와이프도 죽고 부모도 죽고 형제도 죽고 그러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자기 딸이 생각이 났고, 더 강렬했던 거 뭐냐면 쓰고 있던 아직 출간하지 못한 책이 있었어요. 자기 몸 안에. 근데 그 책 내용이 이 만천하에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의사거든요. 아니, 자기 가족 죽고 슬퍼야 되는데 어떤 내가 책을 출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 목적이 생기니까 죽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겠다.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여기서. 그냥 이런 예가 있습니다. 감옥에 잡혔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죽을 날, 어차피 죽는다. 죽을 날만 받아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 주는 빵과 커피를 가지고 뭘 하냐. 이런 예가 있습니다. 런닝을 찢어가지고 커피를 반은 먹고 반은 자기 런닝을 찢어서 자기 얼굴을 닦는 거예요. 왜요? 그 유대인들을 학살해서 실험을 할 때 가스실에 집어넣을 때 제일 꾀지지하고 오줌을 아무데 갈기고 똥을 아무데나 싸는 놈을 제일 먼저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제일 꾸질꾸질한 놈. 근데 얼굴을 먼저 닦고 눈이 뺀질뺀질하고 피부가 뽀얗면 먼저 안 잡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반을 마시고 반을 러닝을 찢어가지고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뭔가 살아야 될 의지가 있는 거는 결국은 무슨 행동을 하든 살아남으려는 방법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살아서 한 말이 뭐냐. 그래서 의미와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요인은 자유의 상실이 아니라 목적과 의미의 부재다. 감옥에서 자유가 없는데도 목적과 의미가 있으니까 살아갈 이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이분이 아니더라도 목적에 대해서 많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목적을 잃으면 현재의 삶은 죽은 삶이다. 라는 거죠. 그 목적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잃고도 또 다른 자식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절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미래의 내가 후회할 결정을 내리는가? 분명히 답을 다 알아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분명히 보세요. 담배를 핍니다. 일찍 죽는다는 거 알아요. 술 많이 먹으면 암 걸릴 확률도 높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지금 TV 보고 방바닥에서 엑스레이 앞으로 찍고 뒤로 찍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나와서 강의 듣고 뭔가 좋은 말씀 듣고 성장하는 거 좋은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할까요? 바로 이유는 단기적인 목표에 초점이 맞춰지고 도파민의 빠른 분비를 원하고 결국은 쾌락주의에 목말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쾌락주의나 이런 단기적인 목표는 뭡니까? 게임할 때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바로 막 성과 바로바로 올라가고 점수 확 올라가고. 근데 성적 보세요. 공부 열심히 해도 오늘 이 강의 들었다 해서 내일 당장 주식이 막 오르고 이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 사놓은 땅이 막 몇 배로 뛰고 이러면 참 좋은데 로또처럼 그죠? 현금이 바로 들어오면 참 좋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딱 보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딱 보면 성장하고 있는지 픽스, 고정되어 있는지 내 생각과 마인드가 여기에서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매트릭스 딱 보면 뭐가 있습니까? 긴급하고 중요한 거. 네 가지 프레이밍 있잖아요. 긴급하고 중요한 거.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거.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긴급하지도 중요하지 않은 거. 제일 성공하는 사람들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긴급하지 않고 중요한 거. 그렇죠. 긴급하고 중요한 거 누구나 다 해요. 집에 불 났는데 저 불 좀 이따 와서 끌게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맹장이 터져가 일부 직전인데 리더십 셀프 코칭 수업 들어오겠습니까? 병원 가지요? 그건 다 알아서 한다고요. 긴급하고 중요한 거는. 근데 뭐가 안 되냐?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걸 안 한다 이거예요. 왜? 지금 당장 안 해도 별 효과가 없거든요. 큰 영향력이 없거든요.
긴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운동이고 계획이고 자기 학원이고 뭡니까? 독서고 이런 것들입니다. 배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태화강 예를 많이 듭니다. 저는 태화강에 보면요, 고수부지가 맨날 장마철 되면 맨날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쓰레기 치운다고 난리예요. 그러나 어느 박명우 시장인가 하여튼 시장이 태화강을 다 팠어요. 파니까 모래가 나오는 거예요. 모래를 팔아가지고 또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물이 잘 흐르니까 장마철이 돼도 태화강 고수부지가 잘 안 잠기는 거예요. 웬만한 비가 와가지고. 진짜 뭐 차바 이런 태풍 오지 않는 이상. 그럼 뭡니까? 미리 그걸 파놓는 작업이 바로 장마철 와서 팝니까? 못 파잖아요. 미리 파놔야죠. 그게 바로 예비고 준비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운동이라는 겁니다. 아파서 병원 가면 늦어요. 운동하는 게 나아요. 그죠?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게 낫습니다. 아파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늦어요. 맞죠? 자,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다르게 질문해야 된다. 자, 어떻게 다르게 질문할까요? 자, 보세요. 그렇죠.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에게 그죠? 하는 말이 아니라 올해 1억을 벌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올해는 어떻게 5억을 벌 수 있을까? 예를 들면 1억을 버는 사람이었다면요. 이렇게 질문하면 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뭐랬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고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가고 싶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상상합니다. 미래의 내가 어떻게 될지 깊이 생각해 보자. 자,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자, 단기 목표는 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만 이루어지니까요. 장기 목표는 먼 거라서 멀찌감치 10년, 20년 거는 웬만하게 생생하게 골똘히 집중하지 않으면 잘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장기 목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단기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크게 세울 수가 없으니까요.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여기는 큰 목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상의 힘. 목표나 동기는 접근 또는 회피. 제가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범주가.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했습니까? 해결책에 집중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느냐 회피를 하느냐 이 차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일어났으면 하는 일에 접근하고 싶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에 대한 회피가 생각납니까? 자꾸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다 보니까 이러다가 사업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어디 건강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는 잘 되길 바라요. 앞뒤가 안 맞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돈 벌기가 공부가 어렵다. 사는 게 다 어렵습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을 누가 심어줬습니까? 조상 대대로 다 심어준 거예요. 너 땅이나 파봐라 돈 나오는가 막 그러지 무슨? 다른 나라는 땅 파면 돈 나와요. 석유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안 나오죠. 자, 중요한 건 이 고정관념을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버려야 돼요. 어떻게든. 자, 한번 외쳐봅시다. 돈 벌기가 쉽다. 사는 게 쉽다. 재밌다. 쉽다. 네. 배우는 게 재밌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공부하는 게 그럼 저는 많이 외친 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재밌다. 실제 공부하는 게 재밌고요. 공부하는 게 재밌습니다. 근데 아직 재미없다면 진짜 내가 공부하는 걸 못 찾았어요. 접근하느냐 회피하느냐. 접근을 해야 뭘 합니까? 뭔가를 이룰 거 아닙니까? 도망 다니면 어떻게 이룹니까? 그래서 용기가 동력이 20%면 회피 동기가 80%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도망 다니는 거예요.
네, 이걸 바꿔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그래서 무의식에 긍정을 심으라는 거예요. 무의식에 긍정을 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 뇌를 각인력, 견인력, 성취력으로 말로 자기 체면을 걸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상하고요. 무한히 상상하고. 자,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공적인 삶을 방해하는 요소는 단기적인 목표,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입니다. 맞죠? 자, 이런 것들은 성공을 방해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성공을 유도하는 건 뭘까요? 성공을 유도하는 거는 바로 장기적인 목표, 긍정적인 생각, 바로 그 자신감과 용기입니다. 자신감과 용기는 뭡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있지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계속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해서 도전은 죽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냥 먼저 달려가면서 준비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이제 의지가 배웠으면 이제 뭐라도 시작을 해야 하지 않겠나? 라고 하십시오. 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첫 발을 내디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